자, 오늘은 포르쉐 스튜디오 청담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제 뒤에 서 있는 이 차 911 GT3. 멘트를 못 하겠어. 손에 땀이 나요. 지금 차 타지도 않았는데 흥분돼.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즐거운 차가 있나? 근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소리가 좀 이상하죠? 저희가 이날 찍은 영상의 오디오 파일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시 녹음으로 다시 말하고 있거든요.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911 하면 가지치기 모델 내놓는 걸로는 정말 천재잖아요. 수많은 종류의 911이 있죠. 타르가, 컨버터블, 카레라, GTS, 또 각각 S, 4S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순수함, 운전 재미, 레이싱 DNA 이런 걸로 쳤을 때 가장 위에 있는 모델이 바로 이 GT3입니다. 그래서 일반 911과 차이점들이 있죠. 일단 엔진이 자연흡기예요. 그 결과 출력은 좀 낮죠. 터보 S보다도 낮아요. 스펙상으로 고출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킷에서 랩타임을 빨리 끊는 거, 운전의 재미, 순수함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차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 엔진 회전 한계가 무려 9000rpm입니다. 9000. 방금 제가 말씀드린 911 GT3의 캐릭터를 담아내기 위해서 디자인도 달라졌죠. 한결 과격해요. 흡기구도 보시면 단순히 범퍼에 구멍을 뚫어놓은 게 아니고 흡기구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자 공기는 여기로 들어오세요 하고 구멍 빵! 그리고 전세대 GT3는요 보닛과 범퍼가 만나는 사이에 공기 배출구가 가늘게 뚫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흡기구처럼 배출구도요 구멍 빵빵 구멍. 디자인도 순수해. 그리고 여기 헤드램프를 보시면 테두리를 따라서 파란색 인서트가 들어가 있죠. 요게요. 자, 휠을 보시죠. 똑같이 파란색으로 림을 칠해놨습니다. 이런 것도 작은 디자인 특징 중 하나고요. 휠 크기는 앞이 20인치, 뒤가 21인치입니다. 이렇게 앞뒤 사이즈가 다른 건 일반 911도 마찬가지였었죠. 레이싱카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센터락 방식도 적용돼 있고요. 멘트를 못하겠어. 보면서 정신이 홀리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요. 얘는 공기를 어떻게 요리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차잖아요. 출력을 높이는 것도 랩타임을 줄이는 데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람 요리거든요.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해서 일반 911에 없던 장치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저기 그 바닥에 앞바퀴 앞으로 이만한 플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어요. 수동으로요. 이걸 내리면 차체 바닥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고 공기 흐름은 빨라져서 결국 차체가 위로 떠오르려고 하는 양력의 감소로 이어지겠죠. 또 이 보닛도 카본입니다. 이 전시차는 카본 지붕이 적용되어 있지 않지만 저쪽에 서 있는 GT3는 카본이더라고요. 지금 인서트로 보고 계시죠. 이렇게 가벼운 소재를 쓴 덕에 공차 중량이 1475kg입니다. 일반 911 카레랑 S랑 비교하면 한 45kg 정도 더 가벼워요. 그리고 전륜 서스펜션도 다릅니다. 보통 전륜에 많이 쓰는 서스펜션 방식은 맥퍼슨 스트럿과 WC 본이 있죠. 맥퍼슨 스트럿은 간단하고 저렴한 구조로 얼추 수긍할 만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산차에 널리 쓰이는 방식입니다. 반면 WC4는요 구조가 훨씬 복잡하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요. 비싼 대신 맥퍼슨 대비 운동 성능이 뛰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인 건 일반 911이 맥퍼슨 방식을 써왔다는 겁니다. WC4를 쓰지 않고도 그렇게 뛰어난 운동 성능을 발휘했었다는 게 새삼 놀랍죠. 하지만 GT3는요 911 최초로 WC4를 적용했대요. 레이스카인 911 RSR에 들어가는 WC4 서스펜션을 이 양산차에 맞게 조금 바꿔서 달았대요. 그래서 맥퍼슨도 잘 만들면 잘못 만든 WC4보다 좋을 수는 있겠으나 잘 만든 WC4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걸 말해주는 변화라고 볼 수 있죠. 한번 앉아볼까? 조심스럽게. 와, 누가 나를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레이스카 탄 것 같다. 이거 기어 노브 봐요. 딱 보면 수동 변속기처럼 생겼죠. 하지만 자동입니다. 7단 PDK. 일반 911의 기어 노브가 무슨 가전제품 스위치처럼 조그맣게 생겼잖아요. 하지만 GT3는 일부러 순수한 조작감을 살리기 위해 드드득 움직이는 방식의 수동 변속기 노브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해외에는 6단 수동도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인증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엔 안 들어온다고 하네요. 어휴, 시동도 안 걸었는데 심장 뛰어. 이거 타고 9000rpm 돌려가면서 달리는 기분은 어떨까? 자, 뒤에서는 이 날개를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이 특이하죠? 이렇게 지지대에 날개가 매달려 있는 방식을 스완넥이라고 부릅니다. 백조의 목처럼 생겼죠. 여기 보시면 볼트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날개의 각도를 수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탈 건지 서킷을 갈 건지, 그렇다면 오늘 달릴 서킷에 코너가 많은지 또는 직선주로가 많은지 뭐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다운포스와 최고속 이 둘의 비중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얘는 엔진 덮개를 아예 열 수가 없대요. 다 그냥 고정이고, 다만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저 안에 숨어있는 양쪽 덮개를 통해서 엔진 오일을 바꾸는 정도만 할 수 있대요. 뒷범퍼도 일반 911과는 디자인이 꽤 많이 다르고요. 범퍼 하단 디퓨저도 그야말로 바람 요리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날개들이 달려있죠. 일반 승용차들처럼 뭐 고성능 차인 척 보기 예쁘라고 달아놓은 게 아니고 실제 차체 하부의 공기를 빨리 내보내기 위한 날개들입니다. 차체 아래 공기가 뒤에서 어버버버버 하고 흐느적 나오는 게 아니고 쫙 빠져나가게끔 해주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손모시기예요. 자, 지금 꺼내주고 계신데요. 제가 한번 차봐도 될까요? 방금 저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건네주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이 1,540만 원입니다. 손에 한번 얹어보기만 할게요. 딱이네. 마치 이거 태어날 때 차고 태어났던 것 같아. 이 시계가요, 신형 911 GT3 출시를 기념해서 같이 나온 시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돈을 줘도 살 수가 없죠. 911 GT3를 구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판다고 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헤드램프와 휠 주변에 그려놨던 그 파란 테두리, 이걸 시계 다이얼에도 그대로 구현해놨죠. 또 뒷면 시스루 백에도 911 GT3의 휠과 동일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밴드도 911 GT3 시트와 같은 가죽을 썼고요. 여기 시계 숫자판에 보시면 포르쉐 디자인이라고 써있는데요. 이 포르쉐 디자인은 자동차를 만드는 포르쉐와 완전히 별개의 회사고요. 선글라스, 가방, 시계, 만년필, 또 액세서리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디자인해주거나 직접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타이칸 보러 갑시다. 제 뒤에는 타이칸이 서 있습니다. 근데 엉덩이가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던 타이칸은 세단이지만 쿠페 부럽지 않을 만큼 되게 날렵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좀 엉덩이 윗부분이 커졌죠? 지붕 라인이 한참 뒤로 물러나서 외건이 됐어요. 이름하여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입니다. 일반 타이칸은 날렵함을 위해서 머리 공간이 좀 좁은 감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예비 오너들이 봤을 때 나 타이칸이 마음에 들긴 해. 근데 아이가 있거나 가끔 캠핑을 가면 포장도로가 아닌 곳도 들어갈 일 있고, 또 도시에서도 타이칸의 차고를 조금만 높여서 맘 편히 몰고 다니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포르쉐가 크로스 투리스모를 내놓은 겁니다. 옆모습을 봅시다. 딱 봐도 그냥 타이칸보다는 차체가 조금 올라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2cm, 오프로드 패키지를 적용했을 경우엔 3cm가 높아졌다고 해요. 숫자만 봤을 땐 뭐 2, 3cm 정도 올라갔다고 뭐가 다를까 싶지만 실제로 운전하는 입장에선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오프로드 주행 시 차체 손상을 막아주기 위한 검정 플라스틱을 바퀴 주변에 둘렀고요. 이 전기 회로와 같은 바탕, 푸른빛이 감도는 포르쉐 레터링. 크게
크게 열리는 트렁크 입구도 그렇고요. 용량도 1200리터라고 하니까 확실히 짐을 싣기에도 여유롭겠고요. 앞, 옆, 뒤 모두 검정 플라스틱으로 차체 하단을 둘렀거든요. 근데 또 중간에는 은색 장식을 달아놨죠. 특히 이 뒤에 달려있는 은색 장식, 진짜 멋있다. 뒷자리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오, 차이 많이 나네. 제가 지난번에 타이칸을 탔을 때 밖에서 봤을 때보단 머리 공간이 넓어서 살짝 놀랐었거든요. 그게 밖에서 봤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넓었던 거지 절대적으로 여유로운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얘는 자, 보시는 것처럼 주먹을 세워서 넣더라도 널널하게 남을 만큼 정수리와 유리지붕 사이의 공간이 충분한데요. 만약에 자녀들을 위해서 이 유아용 시트를 달고자 하신다면 굳이 뭐 오프로드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로스 투리스모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그 앞핸더와 앞문 사이의 공기 통로처럼 생긴 이곳, 얘처럼 안으로 열리는 충전구 옵션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막혀 있고요. 아니면 뚫려 있다고 하네요. 하나만 더 봅시다. 운전석에 타시면 여기 센터 터널에 그래블이라고 써있는 버튼이 있죠. 이게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의 오프로드 모드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통한 차고 조절, 또 동력 배분 같은 걸 오프로드에 맞게 설정해 주겠죠. 가격은 타이칸 4 크로스 투리스모가 1억 3,800만원, 4S가 1억 5,450만원, 터보 S가 2억 60만원입니다. 저는요, 저쪽에 아까 보셨던 911 GT3나 조금 더 보고 가겠습니다.